네, 안녕하세요. NBA 판타지 리그 콕 찍어주는 남자 판콩남 1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판타지 리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즌이 개막하지 않았고 판타지 리그 드래프트를 아직 하지 않으신 유저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판콩남 첫 화이니까 좀 판타지 리그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 리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가이드 같은 거를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판타지 리그 드래프트한 현황이나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면서 드래프트 하는 데 있어서 팁이나 이번 시즌 드래프트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도 간간히 섞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타지 리그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NBA 선수들은 총 30개 팀에서 각자 팀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판타지 리그는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 거죠. 모든 선수들이 소속팀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유저들을 끌어모아서 리그를 결성한 후 드래프트를 통해 각자 원하는 선수를 픽 순서대로 가져가는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래프트는 추첨에 따라서 픽 순서를 정한 후 홀스 라운드는 픽 순서대로 또 짝수 라운드는 픽 역순으로 그렇게 드래프트를 하게 됩니다. 판타지 리그는 야후 판타지 리그와 ESPN 판타지 리그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판타지 리그는 ESPN 판타지 리그밖에 없으므로 저는 ESPN을 기반으로 해서 판타지 리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메인 화면을 먼저 가보시면 ESPN 홈페이지에서 판타지 게임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바스켓볼, 농구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판타지 리그 농구란이 나오게 됩니다. ESPN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지 판타지 리그에 참여할 수 있고, 판타지 리그도 또 다양한 사람들과 리그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판타지 리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 불문, 인종 불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무작위의 사람들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판타지 리그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드래프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또 그 ESPN 홈페이지에서 마련한 오토픽 아니면 그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화면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한 시간을 걸어놓고 모든 그 리그 유저들이 모여서 제한 시간 내에 따다다닥 픽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게 스네이크 방식이었나? 네,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고 또 만약에 상황을 들자면은 바로 앞에서 제가 무조건 데려가야 할 선수가 뽑혀버리면은 완전히 머리가 하얗게 돼버려가지고 누굴 뽑아야 되겠는지도 하나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제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면은 그 제한 시간이 다 끝나버리면 그냥 오토픽으로 선정이 돼버리고 다음 선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완전 드래프트 엎어지는 거죠. 그게 연속적 몇 명이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리그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고 누구 한 명 나가고 막 리그가 파괴되는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오프라인 그 ESPN 리그 페이지를 만들면요 메인 화면에 게시판 MSG 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 게시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제 몇 라운드 몇 픽 누구를 뽑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글을 써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시간 제한도 없고 선수 픽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고 또 나름대로 편하게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맞춰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드래프트 방식이라 생각하고요. 또 저는 아무래도 지인들이랑 자주 하다 보니까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충분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시즌 개막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보통 한 이때쯤이면 이제 선수 입력창이 뜨는데 아직도 뜨지 않아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시즌 개막하기 전까지는 선수 입력하는 창이 뜨겠죠. 이제 운영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운영 방식으로는 로티시에리 방식과 헤드투헤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티시에리는 풀 시즌을 뛰면서 누적 스탯을 더해서 수진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득점 1위 팀하고 리바운드 12팀인 한 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팀으로는 득점 4위와 리바 4위라는 팀이 있는데 그 순위를 합산하면은 리바 4위와 득점 4위라는 팀이 더 높은 순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로티시엘 방식은 약간 좀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방식, 조금 밸런스가 중요한 그 밸런스가 우위에 있는 팀을 좀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수 있고, 헤드 투 헤드는 그야말로 1대1 맞짱. 네. 약간 상대적인 방식이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그 몇 개의 항목을 두고 이제 매주 매치업을 통해서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야투율이 높았다. 한 팀이 높았다. 그러면 그 높은 팀이 1승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점 슛이나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스틸, 블락 같은 경우에는 뭐 개수가 많은 팀이 무조건 1승을 가져가는 걸로 하고, 턴오버는 반대로 턴오버가 적은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턴오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안 좋게 되는 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되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상대적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저희 팀이 스틸을 다른 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하는데 상대 팀이 저보다 스틸을 더 낮게 해서 이겼어요. 우연히. 네, 평소 같았으면은 절대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팀에서 뭐 스틸을 잘하는 선수가 뭐 줄부상을 당해서 출전하지 못했을 경우 일주일치를 합쳐보니까 제가 스틸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1승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주는 뭐 수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주는 완전히 뭐 백중세 4승 4패 1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좀 변수가 되게 많은 방식이. 근데 뭐 1대1 대결을 매주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는 그 소소한 재미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티쉐리 방식보다는 헤드투헤드 방식이 좀 더 서로에게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네, 마이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마이팀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자신이 뽑은 선수들이 짜라라락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로스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스타터스와 벤치가 있어요. 스타터스에다가 그 무브라는 버튼을 통해서 그날 경기가 있는 선수들을 이동시키는 건데,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은 절대 스탯이 합산되지 않아요. 스타터에 들어가 있어야지 스탯이 합산이 되고, 만약에 어느 날 그 모든 선수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유저의 입맛대로 스타터를 고를 수 있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야투율이 지금 접전인데 야투율이 떨어지는 선수, 뭐 네, 그런 선수 있죠. 좀 난사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과감하게 빼버린다. 뭐 아니면 하워드나 드루먼드 같이 자유투가 떨어지는 센터, 네, 지금 자유투가 뭐 접전 상황이다. 또 일요일날 마지막 날이다. 월요일 마지막 날이다 하면은 이제 또 자유투가 낮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빼버리는, 물론 뭐 리바운드나 득점, 블락 면에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자유투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을 때 그런 선수들을 전략적으로 빼버리는 선택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탯도 나와 있고 스케줄도 나와 있고, 네, 또 이거는 뭐 매일매일 그 스타터들을 설정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걸 그 관여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치를 먼저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조금 바꿔주는 정도. 네, 뭐 예를 들면 누가 다쳐서 오늘 나오기 힘들 것 같다. 그럼 잽싸게 바꿔주고, 네, 누가 시즌 아웃이 됐다. 그러면은 IR이라고 그 장기 부상자 명단을 한 슬롯에 넣어놨어요. 한 명만 등록할 수 있고, 그 장기 부상자가 IR에 등록되는 순간 그 로스터에 있는 선수 한 명이 빠지게 되는 셈이어서 한 명을 추가할 수 있어요. 뭐 누구를 버리지 않고 곧바로 한 명을 추가할 수 있어서 FA에서 아무나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슬롯도 있고, 여기서 애드 플레이어, 드랍 플레이어스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매니지 IR도 있고, 뭐 팀 세팅
뭐 프로필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 팀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네. 포지션 얘기를 안 했네요. 포지션은 선수마다 다 물론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ESPN이 좀 더 좀 폭넓게 선수들을 기용하라는 의미에서 주 포지션 이외에도 서브 포지션을 간간히 넣어주는 상황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스테판 커리는 포가와 슈가, 네, 이렇게 넣어줬고, 블레이크 그리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지션은 파워포워드지만 센터 자리에도 넣어주는 등 뭐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포지션이 한 두 개 이상은 두 개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한 30%? 3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원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원래 포지션의 색깔이 뚜렷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원 포지션만 부여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디안드레 조던, 네, 이 선수는 절대 파워포워드가 될 수 없죠. 네, 또 보통 슈팅 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스몰 포워드까지 경험을 시켜주고, 네, 파워포워드도 웬만하면 거의 센터랑 거의 경험을 시켜주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포지션이 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들이 인기가 많겠죠. 뭐 특이한 상황으로는 뉴올리언스의 타이릭 에반스 선수가 특이하게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가 다 가능한 선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수가, 네, 이 선수 보면은 데뷔 시즌의 평균 스탯이 25호를, 르브론 이후 처음으로 25호를 넘긴 선수라고 적혀 있네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고, 리딩도 되고, 뭐, 슈팅, 뭐, 수비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다재다능한 선수다 보니까 특이하게 멀티를 넘어서 3 포지션까지 넣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스타터 로스터에 넣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유리하죠. 또 누가 있었는데, 이만 슌퍼트, 예, 슌퍼트 선수도 포가 슈가 스포가 가능한, 네, 판타지 몇 안 되는, 네, 멀티 포지션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슌퍼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탯이 특출나진 않아서, 네, 가끔 쓰이는 정도지 그렇게 뭐 주전으로 쓰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더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 그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부분에는 그 글자에 적혀진 선수들만 넣을 수 있어요. 나머지에는 그 클릭창이 아예 없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외에 G나 F, 뭐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드, 포워드 선수들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가드 G라고 써져 있는 데에는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 포지션인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고, 포워드 자리에는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자리 선수들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센터는 뭐 없으니까 됐고, 이 외에 조합을 많이 섞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뭐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뭐 ESPN이 제시한 예시사항이 많아서 일일이 뭐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주로 센터, 가드, 포워드 뭐 이외에 세부 포지션들 넣고, 마지막에 유틸리티는 정말 말 그대로 유틸리티예요. 아무나 넣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남는 선수들 그냥 알아서 넣는 거죠.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준 거라 보면 됩니다. 마이 팀 얘기도 끝냈고, 이제 플레이어. 네, 이제 세 번째 플레이어 얘긴데요.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히지 않았거나, 네, 그 유저들이 선택하지 않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화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명의 선수를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뭐 100명 가량 뽑는다고 하면은 뭐 FA에서 뽑아갈 선수들은 꽤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유저들의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죠. 한 원툴, 투툴, 많아봐야 3툴 플레이어들이 FA에 주로 많이 남아 있고, FA는 주로 한 주에 3번까지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설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3번 바꿀 수 있고, 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나 뭐 올스타전, 뭐 그렇게 좀 긴 호흡을 갖고 쉬는 경우일 때는 한 주로 끝내지 않고 2주로 배정을 해서 그 FA 바꿀 수 있는 횟수도 3번에서 4번으로 한 번 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판타지를 좀 몇 번 해보면 알겠지만은,
드래프트로 사실 그대로 멤버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고, 뭐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FA로 많이 버렸다 주었다 버렸다 주었다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팀에서 자신이 어느 스탯이 부족해서 딱 데려오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데려오는 거니까 그것도 나름 분석력과 그 타임이 중요하고요. 또 남들이 그 FA에 있다 보면은 분명히 눈에 띄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데려오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다 눈독을 들일 때 재빨리 그 채울 수 있는 타이밍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이 선수가 남아있네? 그럼 점심 먹고 데려와야겠다 하고 점심 먹고 딱 틀어보니까 이 선수가 없어. 메인 화면에 가보니까 이미 누가 데려왔어. 그럼 이제 완전 닥쳤던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웨이버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한 유저가 어떤 선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FA로 시장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선수는 FA에 이틀가량 머물게 돼요. 데려갈 때 노란색 동그라미가 뜨는데 이 노란색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은 이틀 동안 대기를 해요. 우선순위를 발급해주고 웨이버 오더라는 게 있거든요. 유저들별로 그 자신이 웨이버 우선순위를 딱딱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우선순위가 높은 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웨이버 선수는 만약에 복수의 유저들이 그 데려가겠다고 클릭을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팀으로 가게 되고, 그 선수를 데려간 팀은 이제 웨이버 우선순위에서 제일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가끔 가다가 누가 한 명을 데려왔어요.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완전 FA 그랬는데 데려온 지 24시간이 안 돼서 바로 버리면은 그 웨이버로 안 뜨고 그냥 곧바로 FA로 풀려요. 그래서 다른 유저들이 또 그냥 아무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데려올 수 있는 조항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닌데, 혹시나 내가 팡콩남에서 들었는데 얘는 이틀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왜 바로 데려가냐, 이건 뭐 ESPN의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따로 다른 예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판타지 1등 하고 싶으면은 뭐 FA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NBA 경기를 보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멀쩡한 선수가 갑자기 부상당해서 시즌 아웃 당해. 또 어느 선수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갑자기 막 트레이드 돼. 또 트레이드 돼버리면은 미국은 하도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하루 이틀 이상 걸리고, 뭐 선수 등록하는데도 문제 걸려 있고, 또 전 소속 팀에서는 한 50경기를 뛰었는데 지금 이제 이적한 팀에서는 한 48경기, 49경기를 뛰었다. 그러면은 그 경기 수를 맞춰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은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FA를 잘 보고 있다가 뭐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게 떴을 때 바로바로 버리거나 바로바로 데려오거나 해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FA를 통해서 이 선수가 대박 나는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그 에버리지를 최대한 안 깎게끔, 에버리지만 유지해도 솔직히 판타지그는 5할 이상만 넘기면 적어도 꼴찌는 안 하고 중간 이상은 하거든요. 너무 못하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시원하게 대차게 말아먹고 막판에는 손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리그가 붙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중간 이상만 해도 엄청 잘 하신 거니까 뭐 물론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죠. 뭐 작년에 뭐 하산 화이트사이드, 루디 고베어, 뭐 아이지아 토마스, 에네스 칸터,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잘 된 선수가 있었고, 갑자기 뽑았는데 이 팀하고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빵 터진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럭키하고 흔치 않은 케이스고, 보통 FA로 데려오는 선수들은 자신이 어느 스탯이 딱 필요하다 싶을 때 딱 데려와가지고 잠깐 사용하고 다시 FA로 풀어주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FA로 누구를 데려오고 버릴지 그거를 잘 생각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팀에 있는 선수들을 약간 좀 격차를 둬요. 무조건 안고 가야 할 선수, 트레이드가 가능한 선수,
FA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선수. 근데 이게 만약에 다 애매하게 트레이드 시키긴 아깝고 그렇다니 쓰자니 화력이 좀 못 미치는 선수들이 많으면은 이도저도 못해요. 그냥 시즌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야 봐야 돼요. 그러다 누가 하나 부상당해야지 버리지. 그러니까 확실히 격차를 두고 뭐 FA로 버려야 될 선수들을 바로바로 버려서 또 다시 데려오고 그 약간 좀 기준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트레이드를 할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 3대3 트레이드를 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데려올 때 2명의 확실한 선수와 1명의 불확실한 선수를 데려와요. 저는 확실한 선수 3명을 내주고 다만 그 급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사실상 3대2인데 1은 그냥 거의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를 약간 좀 더 그레이드를 높이고 제가 보내는 3명은 어느 정도 에버리지가 괜찮은 선수들 그렇게 보내서 2명의 확실한 코어를 데려오고 1명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선수를 통해서 FA 자원들을 또 수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원활하게 만드는 거죠. 사이클을. 그렇게 하는 전략도 괜찮고요. 또 이제 네 번째 스코어보드. 스코어보드는 뭐 말 그대로 아까 그 메인 화면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점수로 이제 총 스탯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자신의 스탯뿐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스탯 싸움이다 보니까는 자신이 어느 날 뭐 어떤 선수가 어떤 스탯을 찍었는지 다 볼 수 있고 뭐 팀 전체로도 볼 수 있고 평균으로도 볼 수 있고 네, 다 그렇습니다. 네, 헤드투헤드라면은 대부분 뭐 9개? 야투율, 자유투율, 3점슛, 리바운드, 득점, 스틸, 어시스트, 블락, 그 다음에 턴오버 총 9개 정도로 하는데 보통 뭐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5승 4패씩만 해도 중상위권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6승 3패만 반복을 해도 우승할 수 있어요. 네, 6승 3패면은 거의 뭐 무적이죠, 사실상. 네, 이제 대충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뭐 썰썰한 팁 같은 거를 보면은 처음 드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선수들을 다 알지 못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본 선수들을 뽑아요. 네. 뽑는데 이 선수는 절대 상위 라운드에서 뽑힐 만한 선수가 아닌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메비우스의 띠가 시작되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 이 선수를 이때 뽑음으로써 뒤에 있는 후폭풍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상으로 2시즌 연속 쉬신 코비를 이름값만 믿고 4라운드에 뽑았어. 근데 코비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절대 4라운드에서 뽑히면 안 될 선수거든요. 일단 푸시즌 소화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출장 시간, 제한 시간까지 걸려있는 선수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 뭐 아킬레스건 다친 것도 있었고 발목 다친 건도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리스크 있게 4라운드 픽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코비를 4라운드를 뽑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유저들이 네, 완전 단지판인 거죠. 아싸, 누가 완전 삽질했다. 이제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의 폭이 더 넓어지는구나. 어쩌면 진짜 내가 원했던 선수를 더 확실하게 데려올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확. 네, 한 라운드에 그렇게 삽질을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들은 초반에 한 3주, 4주 해보고 이거 아니다.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이제 잠수를 타면서 리그가 폭파되죠. 네. 판타지 리그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거는 어떤 한 유저가 잠수를 타버리고 판타지 리그 관리 안 할 때. 그럼 이제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그 순위가 접전인 상황에서 어떤 한 팀이 잠수를 타버려서 리그가 폭파됐을 때 저는 그 잠수 탄 팀하고 정상적으로 매치를 펼쳤지만 저와 접전인 팀이 아직 그 팀과 매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렇으면은 기본 뭐 위닝은 기본이고 6-3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엎치락 뒤치락 했던 싸움이 원사이드하게 끝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리그 밸런스를 파괴해서 리그가 정말 재미없게 만들어지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솔직히 매니저 입장으로서
리그를 뭐 못하든 잘하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제가 우승을 하던 꼴찌를 하던 뭐 어쨌든 성실하게 임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최선을 꼭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거 지금 취미로 즐기는 거고 뭐 상금도 없고 뭐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재미로 즐기는 거죠. 근데 재미로 즐기자고 시작한 거를 무책임하게 포기해버리는 거는 네, 정말 그 다른 유저들한테 정말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니저가 됐을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고 뭐 누구를 뽑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는데 제발 탈주만 하지 마시라. 탈주만 안 하면은 탈주만 안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만 해주시면은 뭘 하시든 아무 간섭 안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1화부터 이렇게 덕담이라고 해야 되나 뭐 훈계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탈주 같은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판타지를 한번 시작한 이상 뭐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시즌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번 시즌은 하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하게 된다면 지난 시즌보다 못했으니까 이번 시즌은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하면은 언젠간 분명히 하위권 팀이 상위권 팀으로 변모를 해서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이거를 막 자존심 삼아서 막 이게 막 꼴찌하면 나 못해 먹겠어,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어, 부들부들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자존심 내세울 거리라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네, 어쨌든 판타지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탈주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탈주하지 마시고 초보자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두 번째 조언으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몇몇 그 카테고리만 잡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드래프트에 임하시면 되게 편하게 드래프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장 흔하고 또 잘 먹히는 컨셉 중에 하나가 빅맨을 잘 뽑자는 거예요. 빅맨 위주로. 뭐 야투율이 좋고 리바운드가 꾸준하면서 득점도 어느 정도 되고 블락 스탯까지 찍어주는 빅맨들을 많이 뽑자. 왜냐면은 좋은 빅맨들은 득점도 좋고 야투율이 골 밑에서 슛을 많이 때리는 거니까 적어도 50%는 다들 넘기고 자유투는 뭐 빅맨 치고 뭐 자유투를 거의 버리는 선수만 아니면은 솔직히 상관없고 리바운드 10개씩만 해주면은 빅맨으로서는 충분히 제할 몫을 하는 거죠. 또 블럭도 뭐 한 개, 아무리 못해도 한 개 이상만 해주면은 뭐 어느 정도 쓸만한 선수니까 그런 선수들이 한 대여섯 명 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드를 하기도 되게 용이해지고 또 그 대여섯 명을 필두로 정말 털어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상대팀이 따라오려고 하더라도 야투에선 절대 밀리지 않죠. 다만 이제 빅맨들을 많이 뽑는 경우에는 3점 슛이나 어시스트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내려놓고 나는 이거랑 스틸까지는 조금 힘들겠다. 빅맨이 뭐 어시스트 뭐 3점 슛 스틸 아무리 하겠어. 이런 좀 약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다가가다 보면은 그 빅맨들을 그 필두로 삼아서 이제 다른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조금씩 영입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승권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처음에는 좀 약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드래프트 할 때 픽은 저는 여러 번 해보긴 했는데 1픽도 해봤고 중간 픽도 해봤는데 저는 아직 하위 픽은 잘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지난 시즌에 판타지 리그 우승을 했었는데요. 제가 4픽을 뽑았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4픽이 스테판 커리였었는데 스테판 커리가 정말 지난 시즌 MVP 받을 정도로 미친듯이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4픽이 정말 잘 걸렸었거든요. 슈퍼스타들은 사실 아무나 뽑아도 제할 몫은 해줘요. 다만 이제 슈퍼스타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슈퍼스타들은 아무래도 어느 팀에 가든 코어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부상당해서 시즌 아웃 당했다. 그럼 대체할 선수는 일단 FA는 없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는데
시즌 아웃 된 슈퍼스타를 누가 써요? 네, 안 쓰죠.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많이 퍼줘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겨우 메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팀의 정체성과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냥 꾸역꾸역 치르려는 성향이 되게 짙어지죠. 그래서 그 1라운드 픽할 때는 뭐 솔직히 뭐 아무나 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 경기를 출장할 수 있는 선수, 이왕이면, 네, 그래야지 스탯이 꾸준하니까 그 누적이 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1라운드, 2라운드까지는 이왕이면은 많이 뛸 수 있는 선수, 네, 스탯도 좋고, 또 3, 4, 5, 6라운드, 이게 뭐 몇 명을 뽑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2인 리그에 12명을 뽑았었던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면 6라운드까지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를 웬만하면 저는 안 했거든요. 웬만하면 안 뽑았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 6라운드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뽑히고, 또 컨셉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뽑는지 또 달라지기 때문에, ESPN에 이제 매 년마다 그 선수 예상 순위를 올려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따다닥 보면서, 이제 드래프트 진행하면서 어느 선수가 뽑혔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을 계속 보는 거죠. 이제 거기서 자신의 팀과 맞는 선수들을 뽑는 건데, 팀과 맞는 선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가장 예상 순위가 높은 선수 위주로 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예상 순위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또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돋보인다는 의미로 높게 넣어준 거니까 믿고 뽑으셔도 되는데, 다만 거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은 부상.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 기량은 출중해. 근데 이 선수 뽑기 좀 애매한데, 그럴 때는 저는 거릅니다. 네. 출전 경기 수가 적은데 스탯이 높으면은 그보다 평균 스탯이 조금 낮아도 전 경기 출장해서 할 수 있는 선수를 저는 가급적 고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판타지에서 줄부상이 생기면은 정말 만회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그만큼 메우기가 힘들고, 이왕이면은 가장 꾸준하고 출장 많은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 해주고, 그게 팀 전체 에버리지를 높여주는 형식이 되니까 저는 가급적으로 오고, 그리고 한 7라운드부터 한 9라운드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6라운드까지 해서 픽을 했으니까 7라운드에서 9라운드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자신의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빅맨을 너무 많이 뽑았어. 그래서 가드를 뽑아야 돼. 가드를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시스트나 3점슛이 필요해. 3점슛이라 하죠. 3점슛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6라운드에서 9라운드까지 전문 슈터들이 뽑히는 추세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일 쿠버, 브래들리 빌, 데니 그린, 뭐 3&D 선수들도 포함됩니다. 더마라 캐롤, 또 크리스 미들턴, 이런 좀 알짜배기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는데, 그런 선수들은 이제 뽑아가는 거죠. 이 선수들도 부상당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데려가는 편이고, 뭐 빅맨 컨셉이 아니라 하면은 물론 뭐 티어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꾸준한 빅맨들이 여럿 있어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꾸준한 빅맨으로 한 명 꼽자면 타이슨 챈들러인데요. 타이슨 챈들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야투도 좋고 자유투율도 좋고, 또 평균 더블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에다가 블락도 한 1.34, 네, 그 정도 기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선수를 믿고 맡기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지금 약간 나이가 많아서 출전 경기 수가 예전에 비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 정말 믿고 뽑을 수 있는 선수고, 또 빅맨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요번에 뽑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있는데, 토론토의 요나스 발렌시나스. 이 선수는 뭐 유망주죠. 아직도 유망주인데, 저는 토론토랑 좀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감독이 기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쿼터 승부처에 잘 나타나지 않는 선수.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 스탯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그 뽑을 만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는 할 수 없이 평균 스탯이 낮아지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뭔가 기대를 할 만하지 않나, 네, 싶고,
또 NS 칸터도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적하면서 기량이 만개했던 선수인데 물론 지금 이제 케빈 듀란트 선수가 돌아오면서 조금 득점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또 그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한 13점에 8리바, 9리바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 한 이제 12라운드까지 한다고 하면은 10라운드부터 12라운드부터는 정말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뭐 포괄적으로 봤을 때 7라운드부터 개인 취향으로 할 수 있는데 9라운드까지는 대충 자신 팀의 약점을 뽑는다 하면은 이제 10라운드부터 12라운드부터는 2라운드까지는 정말 개인 취향이에요. 데려가고 싶은 선수, 한 번쯤 써보고 싶은 선수, 리스크가 있지만 뭐 한 번쯤은 써보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뭐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 에릭 고든, 뭐 리키 루비오, 정말 언제든지 부상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하이픽에서 뽑았을 때 만약에 또 부상당해서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버리면 돼요. 아, 오래 다쳤구나, 버리자.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릴 수 있을 만한 선수. 근데 뭐 그쯤 가다 보면은 이제 거의 남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뭐 진짜 뭐 다쳐가지고 골골대는 선수거나 뭐 원툴, 투툴 그런 플레이어들 그리고 신인들 아직 뭐 예상 그 스탯만 나왔지 실제로 보여준 스탯이 없다 보니까 유저들이 정말 뭐 특출난 신인들 아니면은 대부분 안 뽑아가더라고요. 작년 드래프트에서도 앤드류 위긴스나 자바리 파커 같은 경우에만 중후반 라운드에서 뽑혔지 그 다음 선수들은 거의 안 뽑혔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나 뭐 디안젤로 러셀, 조엘 엠비드 거의 다 뭐 하위 픽에서 뽑혔거든요. 로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리그에서 하는데 아예 안 뽑혔어요. 아예. 네. 뭐 신인들 한번 도박을 걸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번 시즌에 인디애나 센터로 뽑힌 마일스 터너 선수가 예상 스탯이 블락슛이 1.8개로 뜨더라고요. 1.8개 정도면 블락슛 부문에서 수익권을 다툴 수 있는 선수고 뭐 리바운드도 한 9개였나? 네, 10개였나?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신인들 중에서는 좀 특출나다고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지금 프리시즌을 보다 보니까 스탠리 존슨? 디트로이트의 스탠리 존슨 선수도 스몰 포워드 부문에서 꽤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칠 것 같고 에마누엘 무디아이 선수 덴버 6픽으로 뽑혔죠. 이 선수는 타이로슨이 휴스턴으로 이적하면서 주전 포인트 가드를 꿰차게 됐죠. 뭐 무디아이가 들어오면서 로슨이 결국 휴스턴으로 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무디아이가 첫 시즌이다 보니까 잔실수가 되게 많을 거예요. 턴오버는 안고 가야 될 거야 아무래도. 또 야투리 낮은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시스트가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는 주저없이 데려가는 게 저는 아무리 그래도 무디아이가 루비오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루비오는 풀시즌을 소화했던 시즌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싶을까 정도로 정말 많이 다치는 선수예요. 물론 뭐 운이 없다고는 하지만 운이 없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3번, 4번 이상 그렇게 장기 부상이 겹치면은 이건 몸 관리를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디아이는 또 무디아이는 특이한 게 대학을 거치지 않고 중국 무대에서 1년을 소화한 후 지금 드래프트에 신청해서 덴버로 픽이 됐으니까 프로 무대 경험도 한번 있는 선수니까 적응 기간이 좀 더 짧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냥 1년차의 컴패리즌을 따진다고 하면은 지난 시즌 올랜도에 데뷔했던 알프레드 페이튼 선수도 초반에는 조금 많이 고생했지만 후반기부터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스틸이나 어시스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뭐 이번 시즌에 아마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신인들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꼭 신인들을 뽑지 않아도 돼요. 이 선수들은 시즌 초반에 고전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선수 외에 뭐 다른 선수들을 픽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 선수가 조금 터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낚아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시즌에 앤드류 위긴스 선수가 개막하고 한 20경기 10월 11월까지는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1순위 역대 최고의 1순위라고 평가받았는데 그냥 하던 거 보면은 뭐 그냥 별거 없는 그냥 생각보단 별로네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스텝업을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이스를 먹기 시작했죠. 자바리 파커 같은 경우에 처음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25경기 뛰고 무릎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시즌 아웃돼 버렸죠. 정말 아쉬워요. 자바리 파커가 만약에 다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위긴스랑 정말 끝까지 신이랑 대결을 펼쳤을 텐데, 또 가뜩이나 파커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 벅스가 지난 시즌 거의 꼴찌였는데 정말 대반전을 이뤄내서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까지 갔었거든요.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떨어졌던가요? 시카고한테 넘어졌던가? 워싱턴한테 넘어졌던가? 뭐 일단 이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시즌 때예요. 왜냐면은 시즌 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판타지 리그가 시작될 때 시작해서 끝날 때 마감을 해야지, 마감을 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면은 얘기할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NBA 전반을 다룰 거는 아니고 그냥 판타지 돌아가는 동향 추세나 뭐 이 선수가 이번 주에는 어땠는지, 슈퍼스타들의 스탯을 알아보고, 또 업앤다운을 한번 따져보고, 또 FA에서 데려올 만한 선수들을 픽해주는, 그러니까 콕 찍어준다는 컨셉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자면은 매일매일 뉴스 끝나고 기상예보를 하잖아요. 기상예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포캐스트. 네. 뭐 미국에는 이런 판타지 팟캐스트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ESPN은 또 보면은 막 매일매일 판타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와 있고, 막 판타지 선수 순위 막 소개하면서 나열한 것도 많은데, 한국에는 아직 뭐 KBL 판타지는 뭐 꿈도 못 꾸고, NBA 관련해서도 그런 판타지를 다루는 전문적인 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제가 판타지를 즐겨하는 유저인데 계속 뭐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고, 뭐 어플도 외국 어플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찾아보는데, 제가 이 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판타지를 하시는 다른 유저분들이 좀 더 용이하게 판타지를 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판타지에 대한 재미를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싶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그 2개를 하고 있는데, 그 리그 2개에 같이 속해 있는 선수는 유저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대담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뭐 형식은 다양해요. 뭐 어느 스터디룸 같은 데 모여서 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스카이프나 뭐 통화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매주 좀 다양하고 좀 재미있게 유도를 할 생각이고, 일단 이번 주는 아직 시즌이 개막하지 않았고 드래프트도 아직 다 안 된 상태였고, 하다 보니까는 좀 판타지 리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끔, 또 입문자들에게 좀 소개를 해준다는 형식으로 프롤로그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횡설수설하고 좀 3,000%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한 방송 시간을 한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1시간 들으면은 졸리거든요. 그래서 30분도 사실 졸린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늘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저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방송하다 보면은 그분들 얘기 듣고 하다 보면은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저는 좀 짧은 대신 컴팩트하게, 예,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매주 녹음을 하는데, 1시간 이상 녹음하면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네, 어쨌든 이것만은 지키고 싶어요. 시즌 개막하고 23주까지 하는데 23주 중에서 23주는 다 채우고 싶어요. 네, 그게 제 목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게 해서 시즌 1은 무사히 소화하고 싶고, 이제 시즌 2, 시즌 3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로 녹음하는 날짜는 일요일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에 이제 그 위크가 끝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매치업이 바뀌게 되는데 그 텀에 아마 업로드를 시킬 예정이에요. 어, 물론 뭐 월요일에 끝나자마자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뭐 스케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반 고정을 시킨다는 형식으로 가고, 어쨌든 최대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꾸준히 펑크 내지 않고,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청취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즐긴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 팟빵 채널을 아직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제 만들고 나면은 조금 뭐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것저것 즐겨찾기도 해주시고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이 판타지를 하는 유저이든 아니든 뭐 하실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판타지에 대한 얘기는 언제든지 제가 같이 할 수 있고, 또 리뷰를 읽어주면서 또 상호작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리뷰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분 방송했지? 꽤 오래 했네요. 혼자서 할 말이 되게 많네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즌 개막하고, 한 10월 27일 개막이니까, 한 10월 말에 뵙겠네요. 10월 말에 또 한번 게스트를 모실 수 있으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첫 주는 제가 하고, 이제 좀 자리 잡히면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좀 게스트를 조금 모셔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지금 이거는 시험 방송 형식이니까,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판콩남 첫 회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